여러분의 자산 목록에서 어쩌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르는 퇴직연금. 만약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 돈을 미리 꺼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집을 산다거나 전세보증금을 내야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플 때 같은 그런 상황들이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퇴직연금이죠. 과연 내 미래를 위해서 묶어둔 이 소중한 돈, 중간에 인출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 이 복잡한 퇴직연금 중도 인출 문제, 오늘 딱 이 5가지 순서로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금이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인출 조건은 뭔지, 그리고 진짜 무서운 세금 문제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퇴직연금. 이름 그대로 노후를 위한 자금이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정해놓은 아주 예외적인 비상 상황에서는 이걸 활용할 길이 열려는 있습니다. 과연 그 예외가 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그냥 통장에 넣어둔 돈이랑은 달라요. 이건 법으로 보호받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의 노후 자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꺼내 쓰는 규칙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퇴직연금이라는 버스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즉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의 연금이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게 모든 것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여기 운용 주체랑 투자 책임 항목 보이시죠?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고 책임까지 져줍니다. 반면에 DC형하고 IRP는 근로자, 바로 내가 직접 운용하고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구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회사가 운전하냐, 내가 직접 하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DB형은 말이죠. 회사가 발행한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안전하긴 한데 수익률은 딱 정해져 있죠. 반면에 DC형은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내가 운용을 잘하면 대박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나면 그 위험도 온전히 내 몫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파트, 드디어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중도 인출,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연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입니다. 지금부터 그 까다로운 규칙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규칙이에요. 화면 한번 보세요. DB형은요, 중도 인출이 아예 안 됩니다. 문이 그냥 꽉 잠겨 있어요. 하지만 DC형이나 IRP 계좌를 가지고 계신다면 법에서 정해놓은 몇 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살짝 문이 열립니다. 바로 이런 사유들입니다. 이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에 딱 명시된 내용인데요. 무주택자가 내 생애 첫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때 또는 가족의 의료비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나왔을 때처럼 인생의 아주 중대한 이벤트나 위기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이 그림들이 바로 실제 중도인출 신청서의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무슨 바코드처럼 복잡한 서류 절차와 서약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돈 좀 주세요 하는 요청이 아니고요. 내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아주 엄격한 과정이라는 뜻이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중도인출의 가장 큰 함정,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세법은 퇴직금을 오랫동안 묵혀두는 걸 장려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돈을 빼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일부 다시 뱉어내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근속기간입니다. 세금 혜택은 오래 일할수록 커지거든요. 그런데 중도인출을 하는 순간 그 시점에서 근속기간 계산이 리셋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는 굉장히 짧은 기간만 일하고 퇴직금을 받은 셈에 돼서 세금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10년 전에 중간정산을 한번 하셨던 분이 최근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최종 퇴직금에 대한 세금으로 무려 5,376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짧아진 근속기간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 합산특례라는 제도인데요. 이건 마치 타임머신 같은 거예요. 과거에 중간정산했던 기록을 최종 퇴직 시점에 합쳐서 맨 처음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하나의 근속기간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까 그 사례에서 이 합산특례를 적용했더니 내야 할 세금이 2,617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무려 2,700만 원 이상을 아낀 셈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재정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딱 짚어보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DC형이나 IRP 가입자라면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는 세금 문제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딱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내 퇴직연금은 과연 DB형인지 DC형인지 그것부터 아는 것이 모든 재무교육의 진짜 시작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오늘의 필요와 내일의 안정,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문제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명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